은행권의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이 돈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빌려주는 인터넷 금융거래, 즉 P2P 금융거래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 금융거래 전문가 고용기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기 씨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인터넷 금융거래란 무엇이고 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P2P 금융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이 투자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대출받는 형식의 인터넷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예. P2P 금융거래의 이용 방법은 우선 돈을 빌리고자 하는 분이 P2P 금융 사이트를 방문해 원하는 이자율과 금액, 대출 목적 등을 상세히 적어 신청합니다. 투자자들은 대출 목적과 제시된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중개업체가 서류 확인과 인터뷰를 통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진정성을 확인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해 최종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대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고금리의 대부업체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고금리 대부업체와 다른 점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자율 등의 조건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또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부담이 적고 건전하며 상환 기간도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또 사금융 전체의 이자율은 평균 72.2%로 매우 높지만 P2P 금융거래는 신용등급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9%로 사금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자가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또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부실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자의 대부분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은 95%로 매우 높습니다. 상환율이 꽤 높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 연체를 할 경우에는 대출자는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연체가 발생할 때는 우선은 사회적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기다리고 또 대출 시의 상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서민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대한 대출자와 상의를 하여 상황에 맞는 변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P2P 금융사가 직접 나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실시간으로 투자자 개개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점점 이용자도 늘어나고 대부 한도도 확대되고 그러면 이 부실화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최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머니옥션이 공동으로 이런 부실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 궁극적으로는 금융소외자가 사회소외자로까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등재라는 방법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환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더 커다란 채무를 만들어낸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 회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발산이나 소상공인 창업 지원, 1:1 멘토 프로그램, 컨설팅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인터넷 금융 거래가 보다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용기 씨.